이리오너라 이리온. 지금 막 상한남 오늘 냈기 때문에 순서 내은 대로 막 녹음하고 있는데 네네. 장은 또 빠지고 있으니까 무슨 이런 때 종목이지 않은 것 같고. 예, 그렇죠. 장이 아직은 불안합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 최강 영웅이 저번 주에 자료를 가져왔는데 네. 페이지 몇 페이지냐? 몇 페이지 안 써왔길래 내가 이게 뭐야? 막 그랬더니 네. 사실 내용은 제일 잘 썼더라고. 아, 그렇죠. 왜냐하면 딱 내가 어떤 걸 원했던 거냐면 좀 이랬을 때 어디까지 실적이 깨지냐에 대한 고민. 네. 그리고 도대체 밸류에이션이 도대체 어디에 와 있냐에 대한 고민인데 어디쯤 와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죠. 내가 그냥 마음에 들었던 게 이거 제일 기억이 과거의 위기 때도 역성장이 잘 안 나오는 기억이야. 거의 안 나옵니다. 특이하네. 예. 근데 주가는 밸류에이션이 정말 역사적 최저점에 와 있더라고. 뭐 거의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빠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렇게 그 얘기에서 내가 마음에 들었다고 그래서 딱 보니까 예. 제일 기억도 다시 봤어 내가. 그래서 예. 시작하시죠. 예. 예. 일단은 이제 제일기획을 이제 사과나무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보고 있는 유니버스 내에서는 이제 토픽인데, 제가 보고 있는 세그먼트 내에서 보시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여행, 카지노, 상영관 이쪽은 정말로 안 좋습니다. 야, 진짜 끔찍하더라. 그러니까 1분기 매출이 반토막이냐, 오토막, 그러니까 80%가 날아가느냐, 그런 어떤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산업군들하고 제일기획은 분명히 결이 많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똑같이 반토막이 났다는 거죠. 제일기획이 정말 2월 근데 아무도 광고 안 할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일단 이제 글로벌 GDP의 성장률, 그러니까 그치. 국내를 포함한 이제 각국 그 지역별로 GDP 성장에 상당히 연동이 되는 부분이 이제 광고 대행사들이고 그 GDP 성장에 대한 전망치가 빠르게 역성장으로까지 하향이 되면서 광고 너희들이라고 해서 뭐 별 수 있겠느냐 이건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마켓 전체에 대해서 익스포저가 골고루 나와 있는 그런 대행사들, 즉 캡티브 고객사가 없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논리가 이제 상당 부분 맞아 떨어질 겁니다. 다만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의 거의 한 65에서 70% 가까이가 삼성전자로부터 나오고요. 최대 주주도 삼성전자고 최대 고객사도 삼성전자인 상황인데 그 삼성전자로부터 받는 물량에 대한 그런 변동성은 과거 20년치 시계열을 분석해 보니 상당히 하방이 있다. 그러니까 뭐 좋으다 나쁘다. 네. 좋은 회사네. 하방이 굉장히 견고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구나 이 회사가 항상 보면. 항상 무부채 수년금 상태고요. 무부채 수년금 상태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사실 이제 종목 피킹에 있어서 이제 뭐 재무 구조 깔끔해야 되고 영업이 이제 결국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걸 하게 되지 않습니까? 최악의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 그럼 실적이 어디까지 깨질 수 있고 그랬을 때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퍼 10배라고 해서 지금 보면은 뭐 E&M도 10배고 제일기획도 10배고 뭐 하다못해 에코마케팅도 10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제일기획은 10배라고 할 수 있지만 E&M은 10배, 15배 잘 나중에 모르겠네. 진짜 더 깨지면 이제 몇 배인지 모르는 거지 뭐. 에코는 그거는 15배에서 20배 아닌가? 10배는 아닌 것 같은데 실적이 깨질 거니까 하향 조정 될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에서 저는 제일기획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15,000원 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사실은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는 뭐 굉장히 강력한 컨빅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짚어드리면 그림 갖고 얘기해. 일단은 이제 4페이지의 표 1번에 1분기 이제 외형 GP가 이제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매출액이 밑에 YOY 보시면 1.2% 늘어날 거다. 과연 그러니까 이게 늘어난다는 건 크게 의미는 없고요. 플랫이 가능하냐인데 보시면 본사는 8% 역성장, 중국은 11% 역성장. 근데 그러면 결국 이제 유럽, 나머지 아시아가 이제 인도랑 동남아입니다. 비교적 상당히 늦게 코로나 타격을 입은, 그리고 아직 동남아랑 서남아, 인도 내에서 사망자가 100명 넘어간 나라는 없어요. 그 정도로 타격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미미한 상황이고, 뭐 미주 지역은 왜 이렇게 두 자릿수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7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그림 7번을 봐주시면 지금 이제 뭐 1분기 제일기획의 GP 성장률, 즉 제일기획의 매출 성장률이랑 노란색 바가 뭐냐면 그 해당 지역의 1분기 GDP YOY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은 뭐 블룸버그에서도 얘기하고 무디스에서도 얘기하고 OECD에서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평균치 사실 이제 급격히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이제 최근의 평균치를 내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보수적인 가정을 했어요. 한국과 중국의 GDP 역신장률보다도 더 많이 제일기획 GP가 빠질 것이다. 일찍 코로나 영향을 입은 지역들이 이 두 지역들이고 반면에 이제 유럽
미주 쪽은 제가 GDP 성장률보다는 많이 잘 나올 거다라고 봤는데 유럽 같은 경우 왜 그러냐면 이태리나 스페인의 비중이 유럽 전체 GDP에서 5%가 안 됩니다. 예. 그럼 결국은 영푸독인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쪽 지역의 영업을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회사 쪽이랑 좀 얘기를 하고 제가 판단을 내려본 결과 유럽 쪽은 그래도 정회 성장이 가능하다 1분기까지는. 그다음에 미주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논리입니다. 미주는 마켓 대비 좋아지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작년 말까지 하나도 못 들어갔던 삼성전자 모바일향 물량을 올해 1월부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없던 마켓에 새롭게 캡티브 쪽에 들어가게 되면서 캡티브 쪽에 유효한 MS 내부 점유율이 그냥 갭상승을 한 거죠. 그 못 들어가던 원래는 가전 위주로 했었거든요. 제일기획이. 가전만 하다가 가전 플러스 모바일이 들어가기 시작한 게 1월이고 그 효과로 이제 미주 쪽이 이렇게 이제 플러스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가중평균 조합을 해보니 플러스 1.2 뭐 플랫 정도 나왔다는 거고 만에 하나 조금 제가 봤던 가정보다도 조금 더 이제 가혹한 결과값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한 마이너스 2% 3%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일기획 그러니까 이익단에서도 보면은 매출이 그러면은 플랫 내지 빠지는데 이익을 정말로 방어할 수 있느냐 마진율이 유지가 돼야 결국은 플랫한 영업이익이 나온다라는 그치. 건데 그 부분은 작년 말 대비 올해 초 들어와서도 추가적으로 비용 절감을 할 게 있다. 예, 할 게 있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 결국 이제 관리의 삼성에서 이제 얼마만큼 그게 발휘가 되느냐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작년도 2019년도 배당에 대한 의사결정은 코로나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었지만 주당 배당금은 또 늘었어요. 예, 그래서 페이아웃 레이쇼 지켜가면서 주당 배당금을 하다못해 50원씩이라도 지금 한 700원에서 최근 820원 줬거든요. 820원이면은 지금 15,000원 주가에서는 5%가 넘죠. 예. 그래서 주당 배당금을 조금씩이라도 늘려가고자 하려면 결국은 어닝이 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1분기도 일단은 우주방어 태세를 갖추겠다라는 게 이제 지금 제일기획의 어떤 스탠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양 물량을 리테일 쪽에서 빠지는 거는 최대한 디지털로 메이크업을 하고 가전만 들어갔던 거를 가전 플러스 모바일이 들어가면서 최대한 좀 메이크업을 하는 구조로 갈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파쇼나 MWC나 그런 뭐 스폰서십이나 이런 것들이 다 취소가 되는 상황인데 매출 방어가 될까요?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은 충분히 가지실 수 있는데 일정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MWC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매출이 100억이었다면 한 60, 70% 그 전에 투입된 원가에 대해서는 그 대회를 또는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들어갔던 투입 원가들은 삼성전자에서 대부분 다 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60에서 70%는 매출이 잡혀요. 100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이제 막 이렇게 창세하는 게 아니라 막 올림픽 안 한다며 그럼 광고력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 올림픽은 원래 과거에 정상적인 그 경제 사이클에서 올림픽을 했을 때도 1, 3분기의 예산이 2분기로 약간 집중되는 효과지 연간 1, 2, 3, 4 합계는 똑같아요. 합계는 항상 경제성장 전망에 따라서 기업의 마케팅 예산, 연간 예산은 딱 정해져 있고 그 예산의 분기 배분의 이슈지 그러니까 올림픽으로부터 좋았던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올림픽 빠졌다고 해서 나빠질 게 사실상 없어요. 센티멘탈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뭐 그런 빅 이벤트들이 다 취소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없진 않고 그 부분 디지털로 돌리겠다라는 건데 그럼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제 7페이지에 그림 9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간 매출액의 YOY 성장률을 20년치를 쭉 그려보니 01년도하고 09년도 외에는 1% 이상 역신장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01년도에도 3점 몇 프로였고요. 09년도에도 3.6% 정도 역신장이 나왔었고 이 3.6% 역신장이 매출 역신장이 나왔을 때도 이익은 마이너스 3.3% 역신장 즉 마진율은 지켜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익 방어 능력이나 매출 외형이나 이 수익성을 방어하는 능력이 이미 지난 20년간 두 번의 위기에서 충분히 이제 검증이 됐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뭐 올해는 이제 전자 북미향으로 못 들어갔던 마켓에 들어가면서 MS가 늘어나는 이벤트도 있으니 뭐 공격적으로 얘는 좋아집니다라는 건 아니지만 얘는 안 좋아지더라도 0에서 마이너스 5% 사이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럼 뭐 하방을 맥스 5% 정도로 열어놓고 보면 이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9페이지에 이제 긴 그림 하나 보이실 겁니다. 요 그림 12번을 봐주시면 이게 지난 20년 한 22년치 되네요. 22년치의 주가 추이인데 리만 금융위기 때 이제 10,000원이 깨졌다가 09년 초에 가파르게 반등이 나왔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10,000원을 이제 금방 회복을 했고요.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 보시면은 11,900원까지 주가 빠졌습니다. 12년 전 금융위기 때 하고 불과 1,000 몇백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수정 주가 기준으로 그 수준 똑같은 수준까지 밀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익 레벨은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도 3배 이상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엄청난. 네, 그래서 엄청 야 이거 진짜 많이 빠진 거다 이렇게 얘는 진짜 10배가 맞아요. 근데 그럼 왜 이렇게까지 밀렸느냐? 빠진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이제 그 9페이지 그림을 봐주시면 외국인 지분율이 옅은 하늘색 선인데 그 외인 지분율이 최근 사이클에서 25에서 41%, 16% 포인트 외인이 사면서 18,000원에서 30,000원 구간을 갔던 겁니다. 딱 걔네들이 파나? 16% 포인트 중에 얼마를 팔았느냐? 5% 나갔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나머지 11% 포인트의 지분은 18,000원에서 30,000원 갔기 때문에 평단이 못해도 20,000원 초반입니다. 20,000원 초반인 그 외인 지분 11% 포인트가 지금 못해도 뭐 한 30% 이상 터져 있는 거죠. 예. 이게 다 깔 거냐, 뭐 여기서 스탑될 거냐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이미 그들도 10% 포인트라는 아주 큰 규모의 지분이 한 6, 7천 원 이상 세게 물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매도는 아무래도 뭐 이제 일단 1차적인 매도분은 3주 만에 5% 포인트가 줄었거든요. 외국인 지분. 급격히 줄었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2년 동안 15% 늘린 거를 불과 3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안에 5%를 줄인 거예요. 3분의 1을. 예, 그러면서 주가 충격이 좀 세게 왔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닝에 대한 어떤 굉장한 이제 하방을 지켜주는 그림, 그리고 이제 뭐 전자가 최대 고객사고 최대 주주라는 점, 밸류도 정말로 10.X를 믿을 수 있는 레벨이라는 점, 그리고 12년 전 금융위기 때 대비 이익은 3배 늘었는데 주가는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일기획은 사실 제일기획 지금 주가에서 못 산다면 제가 맡고 있는 22개 커버리지 중에 살 종목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까지. 아니 뭐 이제 극단적으로. 야, 근데 10페이지에 네. PBR 밴드 보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다 진짜 밸류에이션만 놓고. 네, 정말로 많이 빠졌습니다. 뭐 PBR은 크게 의미는 없지만 어찌 됐건 이제 이런 무부채 기업의 ROE가 충분히 나오는 무부채 기업인데 ROE도 전자의 나오는데. 자회사격인데 최대주주 전자니까요. 전자의 관계 기업인데 사실은 PBR이 1배까지 거의 밀렸고 퍼로 지금 뭐 10.5에서 11.0 요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일기획은 제 섹터 내에서 유일하게 제가 좀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요. 예. 그래요. 근데 시장이 워낙 하수하고 뭐 대공황이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 뭐 네네. 과연 이런 우리들의 접근 방법이 네네. 과연 뭐 공감을 얻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여기서 코로나가 얼마 정도 가면 치료될 것이다. 치료제는 뭐다.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감염학자들이 할 일이고 예. 또 매크로 이슈도 제가 연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연준도 모르니까 저렇게 계속 정책을 내놓고 있을 텐데 네. 매크로한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업도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인데 네. 고르고 골랐을 때 하여튼 네. 갖고 있는 섹터 내에서는 네. 제일기획이 제일 낫다. 예, 뭐 자료 발간일로부터 오영업일 안에 컨콜을 한 겁니다. 오케이. 업데이트를 된 부분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요. 제일기획도 좋은 회사고 여러 가지 뭐 올림픽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게 이런 걸 네네.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올림픽이 취소됐어? 제일기획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논리가 네네. 사실은 적절치는 않거든요. 올림픽이 있었을 때도 제일기획 좋은 거 아니야라는 말을 안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센티가 같습니다. 안 좋다 보니까 네네. 뭐든지 이러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 뒤져보고 그래도 아까 말했지만 무차익 경영이고 네. 지금 10배냐 뭐 배냐가 중요한 게 네, 아니라 중요한 건 아닐 10배가 것 지금 같아요. 신뢰가 네. 이런 상태인데 얘는 10배가 진짜 10배냐 이런 거 했을 때 극한의 환경으로 가더라도 부채가 없고 그치. 수년금 3천억이 넘고 전자의 아들이고 예 그런 거죠. 예. 오케이. 저도 이제 이해가 갑니다. 왜 네. 제일기획을 선택했는지. 그러니까 많은 거에서 뭐 우리 의견을 다 동의하진 않겠지만 네. 상당히 저도 의미 있는 종목 아닐까 생각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리 오너라 이리 온.